네. 이제 앞부분에 나는 먹는다는 걸 무슨 일로 생각했을까? 이렇게 이제 되게 근본적인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이 참 요즘에는 정말로 좋더라고요. 나는 노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걷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정답 없는 질문에 조금 많이 머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알약 하나로 하고 싶다. 네, 직초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좀 이렇게 쫓아갑니다. 이 나치의 선민적 기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99쪽에 이게 되게 진짜 그러니까 먹을 때는 뭐도 안 그린다 막 먹는 그 되게 많은데 먹을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건데 정말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굶주림에 대한 공포를 조금 조절을 한다.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원적 공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101페이지의 이 사람입니다. 대소련 전쟁 계획을 세우는데 이 헤르베르트 바케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설명할 때 후지와라 선생님께서 러시아 먹거리 정책에 정통했고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다라고 하는 언급을 제가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면서 카프카 작품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에 더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분업을 한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분업. 원래는 분업도 효용을 위해서 하는 거죠, 효용. 그리고 그거는 신체적 그 트랙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신체적인 부하를 견디는 그거에 필요해서 오는데 자, 관료적 기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101쪽에 이 박해가 부하들과 함께 경악할 만한 계획을 짠데요. 그러니까 관료가 왜 경악스러워지는가입니다. 이거 1번 모델로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들 느낌 많이 오시죠? 네, 이반일치는 현대사회는 모두가 학생이다. 어떤 선생도 정답을 찾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학생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그, 후지아라 다스시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반생명적인 인간형은 관료다. 이렇게 되네요. 관료다. 주위에 가까이에 관료를 알고 계십니까? 관료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나라 돈 받고 일하는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관료는 공공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관료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이 하든지. 그런데 자 가면은 박해는 경악할 만한 계획을 짜는데 대소련 전쟁에 필요한 군대의 식량이 점령한 지역에서 확보돼야 된다. 점령지 비옥한 흑토지대를 가진 우크라이나의 잉여 작물을 독일 본국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먹을 걸 빼가지고 와라. 이제 수탈이죠, 수탈. 먹을 거를 빼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소련 민중이 어떻게 될지 박해의 부하들은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를 아는데 그 동네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박해의 소련에는, 어, 자, 이게 곡물 과잉 지역을 건드리면 다 부서진다, 이렇게 되네요. 부족한 건 원래 부족 지역인데. 그래서 박해는 과잉 인구는 굶겨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자, 이 가운데 밑에서 선생님들 그 102쪽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박해는 러시아 제국 시대의 그루지아, 조지아 출신 독일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적성 주민으로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러시아를 혐오했고 러시아를 깔고 왔다. 그래서 지금 박해한테 이게 한편은 관료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요. 일단 관료는 효율을 중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앞 시간에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본 그 예처럼 그 박물관의 관리자이신 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 박물관이 아무리 돈을 번다 그래도 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가 빠진 효율 지상주의, 예를 들면 전쟁 승리주의, 박해일 경우에도
독일 사람은 안 굶어야 돼. 요 목적에 집중을 하면 다른 애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가죠. 그거랑 후제를 그게 이제 제가 일반적인 관료 모델의 목적 소거, 효율 중시, 매뉴얼 요거가 있는데 그 박해에 대해서 후제로 선생님 하나 더 그러시는 원래 되게 많이 그러니까 혐오 받았던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요 마음을 뭐라고 쓰면 지금 이게 보복 심리지 않습니까? 보복 심리. 보복심 같은 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후지아르 선생님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박해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작전이 개시돼가지고 전쟁지에서 배급제가 실시된다. 이게 먹는 거를 이게 배급제하면서 이제 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장 끝에 배급을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다. 재산과 지식과 먹거리를 나눈다는 게 원래 그러니까 배급제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죠. 배급제 자체는. 근데 배급이 무엇을 위한 거냐? 어떤 관계를 보고 가느냐? 이런 게 빠졌을 때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하를 유발하는 작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영양학자가 출연해가지고 104쪽에 학자가 이거 되게 끔찍한 거죠. 이게 효율이 이런 거예요. 효율을 따진다는 게 얼마나 최소한으로 줘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이게 효율이 기본이지 인풋이 작은데 아웃풋이 큰 걸 효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적용하면은 얼마나 조금 먹고도 사람이 버틸 수 있나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 대상화되고 선생님들 요 애들이 조금 공부하고 성적이 좋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 누가 그렇죠? 이게 효율이 추가된 생각이죠. 되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조금 공부하고 성적이 좋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잔대요. 왜냐면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면 바보야. 조금 공부하고 성적이 좋아야지. 근데 성실한데 성적이 좀, 그뭔 비효율적인 게 다 있어. 이래서 잔대. 제가 어, 그리고 그런 태도 많이 기억나시죠? 성적에 도움 안 되는 걸 왜 해? 어, 저 사람,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는 그 모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104쪽에 관료제 적이다, 학자 적이다, 관료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인육식까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기도 했네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인종적으로 먹을 거를 달리 줬다. 이게 이 나치의 그 다음에 106쪽을 가면은 그 다음에 요게 재밌어요. 그래도 잘 안 됐다의 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좀 도왔어요. 저항이 제법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심한 그 요런 부분이 아마 그 빈민학 있지 않습니까? 빈민구례학, 빈민학에서 요런 게 다룬 책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사람들이 배급제, 그 다음에 극심한 굶주림에서 어떻게 서로 돕는가, 요런 데에 대해서 발휘되는 지혜. 그래서 106쪽에 생명의 길,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 사람들은 이것도 감동적이죠. 소리를 낼 기력도 체력도 없었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먹는 것만 도 아니다. 이런 이제 얘가 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치에 의한 기하 계획이 첫 번째로는 완전히 그 박멸의 효율만 따지는 거고, 여기 어떤 보복 심리가 들어가 있다. 개인적 보복 심리가 작용한다. 이 두 개가 지적된 점. 그래서 요게 그다음에 목을 졸라 죽이는 거에 비하면 죄책감이 안 든다. 먹는 걸로. 그래서 이 거리, 생명이 가장 경시된 사건, 이렇게 하고, 지금도 먹을 걸 끊어가지고 괴롭히는 경우는 많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8쪽의 마지막 줄에 역사의 원동력에 위장이 존재한다. 이거 비유 좋죠? 위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굶주림 없는 민중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먹는 것이 아주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인간다운 식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얘기를 하고, 일단 그 110쪽, 111쪽에는 이 먹거리에, 좀 편중, 그 다음에 양극화, 이런 얘기도 좀 다루시면서, 굶주림 없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넘어서 113쪽의 두 번째 문단에 정치는 누구든 먹을 것에서 배제당하지 않아야 이제 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 안에서 정치 문제, 그리고 인간은 뭐 먹는 것 말고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먹는 것, 그 다음에 114에 그런데 먹는 문제를 나는 단지 그냥 뭐 주식이 뭐냐 이거보다 좀 더 말하고 싶다 해서 114쪽에 인간다운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다운 식사. 그냥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간이 인간다운 식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문단에 식사 장소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먹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다. 전반적으로 다루고 싶 우리가 앞부분에 한 거는 그래서 내구성, 자연성, 그다음에 감성 의존성, 정신 의존성 이것도 있는데 어, 누가 그다음에 누가 주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사 장소 요거 자체도 또 생각하려고 식사가 어디니까 주로 저는 점심은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 그래도 앉아서 드시네요. 앉아서 드시네요. 또 점심만 먹어? 아침 저녁, 저녁 뭐요? 저녁은 그냥 집에서 있는 거 아, 먹습니다. 네네. 유리쌤은 어디서 드시니까? 어, 집에서도 먹고 식당에서도 먹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쌀을 이제 농사 초보인데 쌀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걸 팔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 요새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쌀이 안 팔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그러면 쌀을 먹는 장소가 많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대안시장 같은 데서 밥을 해서 같이 먹지 뭐 또 뭐 어디 그에서 해서 먹지 이렇게 밥 먹는 장소를 막 늘려갔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아 밥하고 치우고 하는 거 여기서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게 좀 생기면서 아 식당에서 사 먹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나요. 요, 그렇죠. 진희쌤은 어디서 드십니까? 저도 이제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먹는데 그 회사가 뭐 이제 코딱지만 해가지고 식당이 따로 없고 그 일하는 한쪽 편에 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밥이 이렇게 매일 거기서 알아서 메뉴 정해서 와 배달해 주시면은 내가 그거 같이 앉아서 점심은 거의 그렇게 먹고 저녁은 식당에서 먹고 밖에 식당 아, 사 먹고 요즘에는 들어가자.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퇴근하면서 뭐 집에 먹을 사람도 없는데 또 가서 일도 많고 그냥 먹고 들어가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밥이 차려진 자리에서 먹기는 하는 것 같고, 근데 혼자 먹게 될 때는 사실 보면은 그 식탁이 아닌 자리에서 대충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요 챕터 자체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먹는 자리를 따로 확보하는, 이러면 큰 집에서 살란 말이냐? 이게 아니라,
내 일상에 밥 먹는 시간도 조금 이렇게 확보하기 하기보다 구획이 돼 있는 거죠, 구획이. 구획이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마련을 하는 거예요, 마련. 밥을 먹는다. 요 부분을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대학의 식당에 있는 게 아니고 식당에 붙은 대학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가 있다는 게 아까 그 먹거리 세 개가 이렇게 제의처럼 환기되는 장소로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든 회사든 어떤 거처에 아니면 내 일상의 동선에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좋고 공동 식탁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은데 내가 저는 이게 왜 절실하게 다가왔을까요? 내가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게 의식되는 한 시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연구실에 제가 오면은 제가 밥을 싸우기도 하고 뭐 사 먹기도 하고 하는데요. 책상에 치우고 밥 먹는 거죠. 이걸 포함해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다는 거를 의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장소를 확보하라는 게.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미연 쌤이 천천히 뭘 해야 된다가 다 포함되는 건데, 공간적으로 그게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공동체? 이런 생각도 하면 개인적으로는 식사 시간에 대한 중요함? 그러니까 좋은 거, 뭐 비싼 거 이런 걸 먹자가 아니죠. 아까 그 세 개를 중심으로 자기 일상을 끌어갈 필요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이 장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 요게 그 식기 있지 않습니까? 식기. 그러니까 식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식기가 뭐 급하면 아무거나 먹지 설거지거리 많은데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어 레비스트루스가 식기에 대해서 신화론의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는데요. 식기는 뭐냐면 관계를 조절하는 절연체래요. 절연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로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음식을 뭐 적당히 안 뜨겁고 안 차가우면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랑 나 사이에 매질을 하나 넣어가지고 직접 안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게 의식돼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날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걸 거쳐서 그다음에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러려면은 일부러 중간에 형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기나 젓갈이나 식사 예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래서 일도 있다던데 그 식판 있지 않습니까? 식판 좋아하십니까? 식판? 옛날에 제가 다녔던 연구실에는 학생 운동을 다들 저 빼고 다 하셔가지고 다 조금 다녀오셔서 식판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옛날 그 감옥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효율을 따져가지고 아니 식판이면 한꺼번에 한 사람이 씻기 얼마나 좋은데 자꾸 이 그릇 저 그릇 그랬더니 막 극렬 반대. 식판은 절대 안 돼. 그러긴 하는데 일본의 어떤 애들 밥 먹는 걸 봤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식판인데 국그릇 따로 주는데 그러니까 효용을 생각하기보다는 관계를 생각하면 장치가 되게 많아지고 되게 특별한 형식이 이제 부여된다라는 점에서 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먹거리와의 관계, 아까 그 세 가지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다 수행하려면 잡아야 되고 끓여야 되고 뭐 벗겨야 되고 이게 다 엄청난 요리 도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레비스트루스 같은 인류학자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장치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 효용이 중요한 게 이렇게 설명도 하던데요. 요 그래서 그 114쪽에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인간다운 식사라는 거는 관계의 형식이 부여된 식사?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과하면 절대 안 되지만 무신주의로. 그러니까 적당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런데 전골을 먹는 냄비랑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뭘 먹는
에 대해서 되게 의식이 될 때, 이게 재료의 성질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 만약에 유리쌤을 제가 처음 만나면, 저희 집에서 만나더라도 당연히 뭐, 일회용 뭐 이런 거 드릴 수가 없죠.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이 작은 그 숟가락 밑에 뭐 놓고 뭐, 이게 지금 뭘 하냐면, 의식되는 의례죠, 의례. 그래서 인간다운 식사라고 하는 것에 식사 장소의 확보, 여기서부터 가치 있는 관계의 형식,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진진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 먹는 게 의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그 그릇에 담겨지는 음식, 그게 절대로 이렇게 대충 먹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반대로는 그냥 아까 과일 먹었던 접시에 뭐 기름 안 묻었으니까 여기다가 딴 거 그냥 뭐 좀 먹고, 또 뭐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뭐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다 이렇게 또 괜찮아 여기다 그냥 줘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 음식이 전혀 귀해 보일 수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음식을 귀하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어떤 그 음식의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 음식은 식으면은 물론 맛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거기에 대한 예의라고 하면은 이 음식은 식으면 안 되는 음식이니까 뭐 그릇이 좀 두꺼운 그릇에 네네네네. 한다든지,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 이제 지금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음, 예전에는 뭐 저도 이제 부모님들도 보면은 손님이 오면은 이걸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맨날 손님 그런 거 주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좋은 그릇에 먹지도 못하더라요. 우리가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손님이 오든 뭐 우리가 먹든 그냥 이렇게 그릇도 다 똑같아지고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의례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랑 그냥 이제 식기를 그냥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도 보면 이렇게 종이컵 같은 것들 다른 집에 가면 되게 많이 써가지고 저는 다른 집에 갔는데 커피를 주는데 종이컵에 주기를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 컵을 사용하는 우리 집 그냥 종이컵 써 여기다가 먹어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의례라는 그 표현이 되게 좋은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부분에 그럼 이미 상품화되는 이마트밖에 쓸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씨를 뿌리고 이러란 말이냐 해서 하나는 뭐냐면 관계가 살아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이 식탁이랄까 식사 공간에 대한 형식적 얘기를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벼랑위의 포뇨 있지 않습니까? 포뇨. 그 영화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먹는 얘기를 처음부터 먹는 얘기를 별로 안 다루는 게 첫 작품이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그는 치코 열매라고 열매를 먹어요. 생식 중이죠, 생식. 에너지 바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작품부터는 같이 먹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라퓨타라는 영화에는 그 남자애가 자기 가방에 계란 후라이 반 개도 싸다녀요. 그리고 그 인상적인 게 사과를 싸다니더라고요. 디저트가 있는 거예요. 식사의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애가 소년 주인공인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관계 허겁지겁 먹어도 형식을 갖춘다. 이게 이제 인간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벼랑이의 포녀 같은 작품을 보면 인스턴트를 먹더라고요. 그냥 그 라면 먹어요. 그냥 물 부어가지고. 근데 그게 식기가 세트야. 그래서 이게 되게 그때 볼 때는 기이한데 생각을 했고,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포녀라는 유리쌤 보셨어요? 그 물고기 애랑 쇼스케는 그 둘이 컵 세트 같은 거 쓰고 엄마는 다른 찻잔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 거 아니면 쟤들이 먹는 거 뭐 어른은 이게 지금
관계가 계속 살아있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인간다운 식사 장소의 확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5쪽에 가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 요런 게 있어서, 유리쌤이 오심 그렇다고 그릇을 막 사다 모으고 이것저것 사다 모으고 그러면 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누가 오면 이 그릇을 써야지. 아니 이게 청포도네 청포도. 이육사의 청포도네요. 손님이 오시면 모시 수건을 접어 포도를 깔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닌가? 아이고 그거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 급식 얘기, 복지, 계상의 선을 긋지 말자. 그 다음에 먹을 걸 등한시한다는 게 어떤 거냐를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갑자기 토론보다, 그러니까 그 토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혐오 발언 얘기네요. 누구를 되게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말이 먹거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121쪽 성급함 이런 게 지적이 됩니다. 너무 바쁘다. 너무 초조하다. 성급하다. 이런 게 배제의 감각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우리의 감각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미자쌤 과제에도 후기에도 있고 했는데요. 그런 내 감각에 있어서 초조한 감각, 성급한 감각이 배제의 감각이다라고 느끼면은 저도 이렇게 막 마음이 바빠질 때 뭘 내가 쳐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뭔가를 생각하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이런 걸 지금 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재상의 원점 122쪽에 배분의 얘기를 하면서 빠르다, 하여튼 성급하면 안 돼. 모든 것이 위험해. 그리고 요 124쪽 시라카와 시즈카 이 책을 지금 절판됐는데요. 요 분의 책을 갖추어 두도록 해야 됩니다. 또 책을 사야 되네요. 아무튼 책을 사야 되고요. 이 자통이 아니고 책이 두 권 국내에 번역이 되는데요. 주술의 과학이라는 책도 있고 요 분의 한자 단어를 설명하는 건데 인류학적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그 중에 칼이라는 글자를 설명하는 거죠. 요게 울진 후포리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공동묘지 최초의 무덤 유적이 있습니다. 울진 이제 강원도에. 그러면 그 묘지에는 칼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 칼이 권력의 상징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권력이 가졌다는 게 뭐야? 그러면 여기 124쪽에 따르는 거는 잘 골고루 적절하게 나누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권력, 힘이 있다는 거는 잘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자, 배제하지 말자. 그런데 배제를 안 하려면 잘 보고 나누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125쪽에 정치의 기본은 알맞게 자르는 거다. 목적에 맞춰서 막 끌어가는 게 아니고 적절히 자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배 126쪽에는 배려 이런 그래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는 사려 깊음 천천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쌤의 과제도 있는 것처럼 즉흥성과 즉효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먹는 문제를 생각하거나 기술, 우리가 쓰는 핸드폰, 뭐 모든 지금 이 스마트한 기계가 효율과 속도 집중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빠르다 이런 거 우리 진짜로 빠른 거 좋아하고 빠른 것 중에 우리 네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저고 아무튼 빨리 해야 돼. 아무튼 빨리 해야 돼. 오늘도 이제 그 어떤 젊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뭐더라? 선생님은 왜 안 바쁘세요? 야, 일단 빨리 해. 이게 무슨 동호 반복이에요? 속도를 높여라. 이런 반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왔네. 아니, 요는 여유를 가지라고 그게 나누는 감각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여유를 가지려면 어떤 능력을 갖추는 거냐면 즉흥성을 갖추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저항을 한다, 속도에 저항을 한다는 거는 즉흥적 감동인데 이것도 빠르다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재치가 있다. 재치라는 단어 약간 속도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재치가 있는 게 막 묵혀서 오래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고, 아니, 어떻게 저기서 저걸 치고 나오지? 이런 거잖아요. 되게 발랄하고, 야, 기발하다 이럴 때 그냥 단어가 속도감이 느껴지시죠? 딱 치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느리자 얘기가 아니다. 천천히 간다거나 나누거나 기술의 맹목적인,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것처럼 발전을 하자. 이게 발전 자체가 중요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무엇을 위한 발전이야 이런 거 빼고. 근데 그렇다고 천천히 가자는 얘기가 아닌 부분이어서 즉흥성, 그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돼서 조율이 잘 일어나는 거다. 모든 걸 이렇게 이 악기 저 악기 소리를 고루고루 들으면서 즉흥성, 이게 즉효, 효율. 그러니까 계속 관료제적 마인드가 효율의 마인드인데 안 관료적적이라면 뭘 해야 돼? 즉흥성, 잘 듣는 능력, 여기저기에 고루고루 반응하면서 관계를 잘 조율해 가서 무게중심을 그때그때 따로 잘 싣는 능력 이렇게 돼 있어서 삶의 기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쪽에 보면은 즉효성과 폭력은 세트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효과를 빨리 보려면 반드시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다. 해, 마라. 이렇게 되는데 즉흥적인 건 어, 굳이 아까 우리 말한 거냐면 고루고루 먹는 방식이네요. 그래서 반폭력적인 거에 즉흥성.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게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런 게 아니고 즉흥성이다, 즉흥성. 요거를 응용을 해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도 자기 삶의 리더가 되죠. 이상한 논법이기는 합니다만 내 삶의 주인이 되 이상한 논법이죠. 아이, 그럼 너 말고 누가 있길래 주인 노예 따지니.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즉흥적 감각이다. 요거가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요거 이제 뒷부분에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 폐기물 얘기 아까 조금 한 거니까요. 그래서 기술이 우리에게 엄청난 속도감을 갖게 하고 효율, 생산, 진보를 절대화시켰는데 이반일치는 멈추라, 좀 멈추라. 절제하라. 그래서 좀 멈추라는데 좀 즉흥적이라고 해서 다른 리듬감을 부여한 부분입니다. 먹는 거에서. 그리고 예로 요리를 즉흥적으로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짠짠 만들어서 잘 먹어라. 이러면서 또 레시피론이 나왔고 여기서 오늘 얘기를 두런두런 또 해볼까요? 민영쌤 어떠십니까? 어, 즉효성이랑 즉흥성 비교하는 게 전 조금 어렵은데요. 특히 이 즉흥성이라는 개념이 이거 어떻게 직접 이렇게 실행할 수 있지? 이게 약간 감이 안 온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완전히 관료 모델의 반대인데 관료 모델, 그러니까 그 박물관 모델은 매뉴얼이 선제하고 그거를 적소에서 수행하는 건데 즉흥성은 일단 매뉴얼이 없어. 정해진 게 없어. 그런데 관계에 대한 형식은 내가 만들어내야 돼. 매뉴얼도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데에 있어서나 공동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즉흥성이다라는 결론에 도착을 했네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거, 아니면 추진하는 방식 이런 게 정해진 게 없는 발랄함인데요. 더 드시는 생각 있으신가요, 인영쌤? 그냥 일에 있어서 일단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득효성이 요구되는 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료도 일적인 개념이고. 근데 최근에 들은 말로는 즉흥성 같은 거, 즉흥성은 50대 이렇게 지긋이 일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뭐 20, 30대가
즉흥성, 여유 이런 게 가당키나 하냐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서 네,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또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그분이 말하신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실현하기 어려운 조금 현실성이 네.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개념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완전히 시스템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건데 매우 효용과 그 분업, 니일 내일 그다음에 삶의 문제를 외주화시키면 그 즉흥성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죠. 마음 문제 따로, 정형외과 따로, 정신병 뭐 따로 뭐 이게 다 따로 하고 있으면 즉흥은 되게 종합적 감각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어떤 직관, 재치 요 정도는 내가 감당 뭐 이런 게 이제 종합치가 발휘가 되니까 적당히 잘라야 된다는 게 얼마나 평소에 안목과 관찰력과 여유와 이런 게 있어야 되나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리쌤 어떠세요? 즉흥적이다라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데 이제 예술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즈 네, 같은 거, 뭐 즉흥곡, 뭐 즉흥적으로 뭐 춤을 해서 뭐 배틀을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기 같은 게 당연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요. 그 즉흥적으로 막 주고받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형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네. 결론을 빨리 내면 네, 그 예술, 그 곡이나 그 춤이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막 만들어지는 그 이제 과정이라고 하면 과정인데, 그 결론이 안 나도 되고, 라고. 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견을 나눌 경우에는, 그러니까 협의라는 의미에서 의견을 나눌 때, 아, 좋은 결론이 났어. 이것이 좋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이 순간에는 내가 욕 좀 먹고 끝내도, 네네. 이번 판에는 내가 욕 좀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지그시 종합적으로. 네네네. 그냥, 즉시. 물론 그러다가 결국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유가 좀 생기면 좋겠다? 막 그런 일상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번 주 후기는 유리쌤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 즉흥적으로. 아니요? 네. 아니, 순서가요? 저희 관료적이라. 그게 아니, 세상에. 아니, 지금 관료제 비판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순서가 내가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야? 아니, 지금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참 좋네요. 즉흥성이 발휘되는 거는 결과와 상관없는 감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문제 미션은 있지만 정답이 없고 결과가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할까? 그런데 즉효는 결과를 보고 결과를 빨리 산출하려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 즉흥과 즉효가 그 시간적으로 느리고 빠르다 문제 아니고 포인트는 결과에 대한 태도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리쌤이 지금 설명하신 그 예도 너무 좋고 유리쌤이 요 그냥 후기는 이번 순서가 아니면 그게 매뉴얼대로 안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즉흥 개념은 결과로부터는 자유롭다, 편하다. 결과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아주 좋네요. 즉효는 완전 결과다. 결과를 빨리. 이런 산출이니까 결과 집중인데 아까 했던 거 복기를 하면은 결과 자체는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데는 사실이 계속 집착되는 거지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있지도 않다. 요런 게 유리쌤 요거를 그냥 유리쌤 언어로 몇 문장을 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료제가 가진 이상한 속도감 반대 하나를 더 하면은
제가 읽은 많은 책에서 특히 이 즉흥 부분은 레비스트루스가 쓴 야생의 사고 1장에 브리콜라주라는 예술 기법이 나옵니다. 사고 기법이기도 한데요. 진희쌤 그게 즉흥성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야생의 사고 첫 장이 들어갔는데 그 1장에 그 브리콜라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책이 있으시면 이때 그런 걸 조금 봐두면 되게 많이 그 공부가 되는데요. 브리콜라주가 뭐냐면은 우발적 필요에 갑자기 이걸 해야 돼. 이게 이제 즉흥 우발적 필요인데 그때 있는 것 같고 해 이렇거든요. 우발적으로 지금은 이걸 해야 되는데 요 조건에서 해 이런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법을 브리콜라주라고 합니다. 예술 기법으로 윤영쌤 맞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모아 붙이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요런 게 사고방법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핵심 능력은 진짜 많이 하네요. 오늘 핵심 능력은 즉흥적 감각인데 그게 대충 아무거나 걸린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갖다 쓰려면 아까 진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자 사냥꾼의 사냥 기술을 부리꼴라 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다가 노루새끼를 본 거예요. 오늘 쟤를 보면 안 되는데 보게 됐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쟤를 잡으려면 그때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유인하고 소리를 저리 보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곰을 잡으러 갈 줄 알았는데 멧돼지를 만나는 이러면 이제 곰 잡으러 가는 그 도구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갑자기 멧돼지를 꼬시려면 여기선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이게 바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아까 이게 즉흥을 하려도 실력과 안목과 특히 부분적으로 분업과 같은 사고방식에 매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늘 열려 있고 진진쌤 구체적으로 매우 그러니까 그걸 성실하다고 할까요? 매우 관찰을 많이 하는 상태인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고 그게 브리콜라주도 있고 요리의 예도 있고 이런 방식입니다. 진지쌤 어떠십니까? 읽으신 것도 조금 떠오르시고요. 그 즉흥성? 네, 그 이 즉흥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건을 네, 이용하는 거라고 떠올랐거든요. 네, 네,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요리 책자가 없으면 요리를 못 하는데 예를 네, 네. 들어서 뭐 닭볶음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고춧가루가 없으면 닭볶음탕을 저는 못하는 줄 아는 약간 그런 거죠. 근데 닭볶음탕에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도 뭐 그냥 간장으로만 소스를 하고 뭐 이렇게 매콤한 맛을 뭐 청양고추가 있으면 고추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바꿀 수가 있다거나 뭐 당면을 네네. 원래 넣는데 당면이 없으면 라면 사리를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어, 당면이 원래 들어가면 당면이 없으면 그 요리를 못하는 줄 아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재료를 뭐 이렇게 닭이 없으면은 돼지고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배합을 바꿔서 그리고 뭐 어제 계속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먹었던 거랑도 조금 그것까지 고려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조건에서 그 조건의 다양한 것들을 배합을 바꿔서 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그 화요일에 했던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팀 인골드라는 인류학자는 이런 걸 잘하는 게 상상력이 좋다라고 할 것 같아요. 많은 구체적인 것의 고유함, 관계성, 특징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벌어지면,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그런데 핵심 개념은 유리쌤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늘 왜냐면 필요가 계속 달라지는 거를 보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 닭볶음탕을 하려고 했는데 야 라면 사리를 넣으니까 이런 게 맛있다 보니까 그럼 계란말이를 곁들이지 말고 차라리 뭐 이렇게 가서 계속 이렇게 변주되고 그거 이렇게 판이 커질 바에야 근처에 계시는 수정생께도 전화를 드려 이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못 온대 그럼 싸고 뭐 이렇게 돼서 문제가 계속 변해가는 거를 보면서도
요런 감각이고 결과가 핵심 개념인 것 같고 결과에 대한 태도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브리콜라주라든가 즉흥성 개념은 지금 여기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태도죠. 요거도 예를 들면은 그 즉효 개념은 그게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즉흥은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어. 이 조건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건 이마트에 있어.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건 이 안에 다 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효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금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초월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아닌 거에 계속 끄달리는 거고. 근데 즉흥적인 건 이게 전부야. 전부야. 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지금은 우리 넷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게 이밖에 없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이 네 사람밖에 지금은 그래. 이러면 딴 데 다른 거 이런 거를 또 가지자. 이 핵심 개념은 결과네요. 유리쌤이 그거를 품앗이 개념으로 즉흥적으로 몇 줄 잘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좋겠고 오늘 조금 시간 제가 더 쓰게 됐는데요. 책이 재밌으시죠? 하나하나 생각거리가 많게 읽을 수가 있고, 그 이제 결론은 뭐 예측 가능한 대로 오늘 다 나왔네요. 끝까지 읽으면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을 요약도 지금 있고, 요약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제 진짜 시험 문장을 쓸 수 있죠. 요 부분을 좀 더 내가 의미 부여해서 읽어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특별히 의미 있는 한 구절 뽑아서 해석해 보기를 과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